8단원은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서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9단원의 회귀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어떤 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향을 주고 받는 변수가 있다는 건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독립변수 또는 설명 변수라고 하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는 종속하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1대1의 관계는 단순 상관 관계, 1대 다는 다중 상관 관계. 다른 변수들을 배제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할 때는 부분 상관 관계라고 합니다. 상관계수는 R로 기호를 쓰고요. 항상 부등식 -1에서 1 사이를 만족합니다. 0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 0보다 크면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고, R이 0일 때는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과 강도를 측정하는 계수입니다. 이때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선형성이냐를 측정하는 계수이고, 결합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0일 때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아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1과 플러스 1은 완벽한 음의 관계, 완벽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각각 강한 상관관계 또는 약한 상관관계라고 부르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관계수에 관해서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공부해온 분산은 모분산, 표본분산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공분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x라는 변수 하나에 대한 분산만 지금까지는 나타냈는데, 그 x라는 변수 개별 하나를 구하지 못할 때 x가 변함으로써 y로 덩달아 변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을 때 그것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공분산입니다. 좀 더 명확한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분산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기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공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차례차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성질마다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떠한 공식으로 이제 변수들이 변하는지 그것들을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78번. 다음은 상관계수 중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값을 골라라. 음의 값, 양의 값을 떠나서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인 4번입니다. 1이거나 -1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79번.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상관계수가 1.25가 나타났다. 올바른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하는데 1이 넘었다는 것은 계산상에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쵸. 4번 계산상에 오류가 있다. 자, 80번 모든 여성들이 자신보다 5cm 더 큰 남성들과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여성들 키와 남성들 키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냐. 모든 여성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은 관계식이 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1의 관계를 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관계수 자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데 문제에서 모든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선형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들 수 있던 거고 이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관계의 상관관계는 1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1번 두 변수 x, y 사이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1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 일단 음수에 음수를 곱하니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우상향이 되겠고요. 우상향은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림이 원래 이랬던 모양에서 이랬던 모양으로 변하는 거죠. 자, 82번 A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공부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상관계수 R은 0.5로 나타났다.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성적이 늘어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50%는 일주일간 공부 시간에 설명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관계에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C만 받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3번 상관계수 R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R이 0일 때 변수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계수 R이라는 개념은 선형성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와는 개념이 교차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B를 보면은 R이 0.5일 때 변수들의 50%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0.5라는 거는 흩어짐의 정도가 이제 0.5만큼 흩어졌다는 얘긴데 이만큼 흩어져 있는 모습에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고 해서 50% 정도만 퍼져 있다고 해서 50%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세 인생에서 키는 20살까지만 자라잖아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 20살까지만 키가 자라고 이렇게 쭉 키가 20살 언저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선형 관계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다 이러한 모양의 관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관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선형의 모양에서 얼마나 벗어났냐가 그만큼 밀접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틀린 말이고요. C도 이제 개념으로는 그 완벽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논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맞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답은 4번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를 봤던 것처럼 R이 1일 때는 완벽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 관계를 갖는다.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예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덧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A, B, C 모두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가 출제 의도한 문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C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좀 달아놓은 설명이죠. 84번 점 x, y들의 집합 p가 2와 같을 때 여기에서 x, y의 상관계수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n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 지금 상관계수가 1이 된다는 거는 이제 선형이 돼야 되고 관계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 특징을 보면은 y 값은 x 값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12에서 앞에 함수들은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y는 2x 더하기 2라는 갑자기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이 무슨 값이 오든 이 관계식은 선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상관계수는 1이 될 수 없다.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5,11이 돼야 n이 다음 값을 가질 때 선형성을 갖는데 5,12가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그로 인해 정답은 4번입니다.